앞으로 한국의 역할이 진짜 많이 커질 겁니다. 굉장히 커질 거예요. 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 자, 지금 바이든이 아주 중국을 계속해서 목을 조르고 있어. 목을 조르고 있어. 왜 이렇게 목을 조르고 있을까? 바이든 중견제 반도체법 서명. 미국에서 반도체 만들어야. 계속해서 뭐 반도체법 그리고 인프라 감축 법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을 계속해서 목 조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실시간 방송에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나중에 EU가 무너지면 EU 자리 뭐 EU 뭐 우리가 기축통화는 달러고 그리고 뭐 중기축 뭐 비기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축통화가 보통 통화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화폐들 달러, 엔화, 위안화 그리고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 이게 총 5가지죠. 근데 만약에 EU가 무너지면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화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었죠? 싹 한번 흘렸었는데 원화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오늘 그 멤버십 영상에 오늘 좀 디테일하게 좀 다뤄드렸습니다. 꼭 보시고 실시간 방송이랑 좀 달라요.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오늘 원화 얘기를 좀 살짝 맛배기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 한국이 지금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될 건지 그리고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죠. 가격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번 연도 5월달로 되돌아간다면 코인 이슈가 삼성전자 사시면 안됩니다 말씀드렸을 때 딱 말만 들었어도 좀 큰 피해를 좀 뭐라 그럴까 비껴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소나기를 괜찮습니다. 코스피고 원화고 지금 이런 분들이 계셔. 또 달러가 지금 요새 강세로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원화가 너무 가격이 떨어져 있고 가치가 너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월급을 받아도 돈을 버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달러로 바꿔야 될까요? 코인 이슈님?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살고 계신 거를 진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돼. 삼성전자 물렸어요. 뭐 네이버 물렸어요. 카카오톡 물렸어요. 필요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나중에 몇 년 뒤에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알고 왜 한국에서 잘 태어났는지 그리고 한국 원화가 앞으로 전세계 기축통화라는 게 나란히 어깨를 나를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게 뭐죠? 최근에 AMD 그리고 뭐 인텔도 마찬가지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막 주가가 뒤집어지게 빠졌던 이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기술적이라든가 뭐 이런 그 기술이라던가 아니면은 물건이라던가 막겠다. 중국과는 이제 서로 단절하겠다. 치포 이런 것들 일본, 대만, 미국, 한국까지 치포 중국을 견제하겠다.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미국이죠.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은 한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도입할 때 누구의 허가가 필요해요?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제. 그리고 뭐 정해놓은 거 뭐 D램이나 거 메모리 반도체 뭐 14나노 이하 칩 이런 것들 생산하는 기업들 반도체 장비를 중국의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금지시켰어요. 또 이런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삼성이랑 SK가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걔네가 만드는 메모리나 뭐 반도체는 미국이 정한 그 뭐랄까 반도체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더 수혜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중국에서 메모리나 반도체를 만들어 생산을 해. 그런 외국 기업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요? 미국한테 별도 심사를 거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중국이랑은 하지마. 중국에서도 공장 세우고 뭐 생산하지 말고 생산해도 우리한테 검수받고 기술도 이전하지 말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195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전세계 글로벌 반도체면 반도체, 뭐 D램이면 D램, 메모리 칩을 선도했던 국가가 있어. 누굴까?
자, 30년간 글로벌 반도체 매출 탑10 기업 변화. 1990년도에 1등부터 10등까지 반도체 기업들 쭈루룩 나열을 해봤더니 10개 중에 6개 기업이 다 일본 겁니다. 1등 NEC, 도시바, 히타치, 인텔이 4등, 모토로라 5등, 후지츠, 미쓰비시 6등, 7등, TI 미국, 그리고 네덜란드 필립스 빼고 10등 파나소닉, 마스시타. 10개 중 6개가 일본 겁니다. 일본이 1950년도부터 1990년도, 뭐 80년도까지 할게요. 거의 한 30년에서 40년간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자, 2020년도 보니까 인텔이 1등, 삼성전자 2등, 뒤집어지죠 삼성전자. 3등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 4등. 그 나머지 미국, 마이크론,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TI, 그리고 인피니언, 유럽까지. 전세계 탑10 안에 들어가는 2개의 기업이 한국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반도체 얘기를, 미국과.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따라갈 수가 있어, 트렌드에. 자, 보여드렸듯이 1950년도부터 80년도, 90년도까지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강국이었어요. 그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됐냐면, 전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한테 백기를 들었어. 아, 안되겠습니다. 폭탄 딱 터지니까 안되겠습니다. 백기를 들었어. 백기를 들었고, 미국에서는 그래, 그럼 일본 너네 전쟁도 끝났고 너네 항복했으니까 우리가 전쟁 후에 대해서, 전쟁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복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이 일본을 지원해준 이유가 뭘까? 돈이 많아서? 자원봉사자라서? 미국은 착하니까? 2가지 전쟁이 있었어. 첫 번째, 청일전쟁. 그리고 2번째, 러일전쟁. 청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를 가져갔죠. 승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일전쟁, 소련과의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중국과 소련, 러시아 두 국가에 대해서 이겼던 국가가 누구예요? 일본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일본을 좋아해서 뭐 지원을 해주고 뭘 살려주고 했을까? 아니죠. 일본을 지원해줘서 좀 복구를 시켜주고 얘네들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지리적 특성상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가로 써먹을 수가 있어. 써먹을 수가 있어. 왜? 얘네들 그 전적이 있어. 청일전쟁, 러일전쟁 승리한 전적이 있어. 써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너네 살게끔 해줄게, 복구시켜줄게 해서 그때 지원을 해주고 계속해서 밀어줬던 게 미국의 반도체 기술입니다. 반도체 기술이에요. 미국 동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리콘밸리, 미국 동부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동부에서 시작해서 반도체 산업이 어디로 이어졌죠? 서부까지 쭉 이어진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 인근 남부 막 이런데 실리콘밸리 형성된 거, 요런 것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부에서 시작해서 서부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이런 그 뭐랄까 실리콘밸리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전을 일본한테 쭉 해줬죠. 그리고 일본 뭐라 그럴까, 일본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야, 패전국가 이렇게 돈 재정 낭비하면서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 있냐? 차라리 반도체 기업을 일본한테 심어주고 로얄티를 받자. 로얄티를 받자.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을 해서 생산하고 제조하고 그 제품 판매하고 수출하는 데서 로얄티를 챙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일본 이거 좀 괜찮은데? 로얄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기업들끼리 경쟁이 붙으면서 로얄티 막 전쟁이 일어나. 돈을 막 뒤집어지게 벌다 보니까 아, 우리만의 기술력 이런 것들 다 이전해버려. 전수해버려. 일본을 도와주고 그냥 국방이라던가 뭐 이런 그 미국 입장에서는 방산비를 또 지출을 아낄 수 있겠죠. 국방비라던가 이런 목적에서 일본을 키워준 건데 오히려 갑과 을이 바뀌어버렸어.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을 쓰죠. 바뀌어버렸어. 일본이 기술력을 흡수를 해서 전세계 1등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어떤 움직임이었냐면은 아까 우리 감사님이 공산주의 나라 지리적으로 견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때 한창 뭐였냐면 마샬 플랜, 우리 유럽 국가들이 전쟁 때문에 힘들었는데 마샬 플랜, 미국에서 경제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내서 무상으로 경제적 원조를 줘. 그래서 우리한테 돈 받을 국가들은 너네 다 자본주의 국가들만 받을 수 있다. 공산주의 애들을 몰아낼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마샬 플랜에 일본한테도 그런 식으로 또 제공을 한 겁니다. 반도체 기술로. 그래서 일본이 미국한테 이런 기술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또 우리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우리 또 한국을 또 점령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힘을 받았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일본으로 또 기술 유출도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로열티 때문에 받아 먹으려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걸 딱 알게 됐어. 아, 일본 얘네들 안 되겠는데? 전 세계 지금 반도체 기업들 시가총액 보니까 매출 톱도 그렇고 다 일본이야. 미국에서는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1951년도에 AT&T가 갖고 있었던 자회사 웨스턴 일렉트릭이라고, 얘네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미국의 공정경쟁 당국체 뭐 특허 뭐 공개 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술을 다 공개를 하자, 공정하게 경쟁하자,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났고, 이런 기술력들을 어떻게 해요? 일본 기업들한테 전수를 해줍니다. 전수를 해줘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자, 그때 당시에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커졌던 기업이 누구냐면, 우리도 다 들으면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소니, 그리고 예전에 우리 샤프라는 기업 기억나시는 분? 우리 코인이슈 구독자분들은 요거 다 알고 계시지. 샤프 안다. 1번. 코인이슈도 아는데. 이런 기업들이 라디오를 뒤집어지게 만들고 전자계산기를 뒤집어지게 만들고 트랜지스터 해가지고 막 전세계 그 라디오 전자계산기는 다 팔아, 얘네들이. 그러면서 첨단 전자제품의 길을 누가 열었어요? 일본이 열게 됩니다. 도시바 뭐 이런 기업들. 그래서 1980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했다 그래요. 미국 기업들은 뭐 20%밖에 못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본 기업 때문에 그냥 죽을 쓰는 거야. 힘을 못 쓰는 거야. NEC, 뭐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미쓰비시, 여기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기업들. 그리고 D램, 메모리 반도체, 얘네들 다 일본이 싹 다 가져가고. 자,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 아이러니한 게. 인텔이 지금, 인텔 하면 우리가 CPU,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 몸으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게 CPU죠. 인텔이 CPU를 만드는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얘네들이 처음 시작을 했던 게 뭐냐면 D램입니다. D램으로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CPU로 바꿨어. 왜? 일본 애들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어, 인텔도. 지금 전세계 1등 인텔이 D램으로 시작을 했다가 일본에 밀려서 CPU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일본 반도체 기업들한테 특허를 제공했던 RCA라고, 얘네들이 1986년도에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안되겠다, 일본 더 이상 냅두면 안되겠다, 미국에서 이제 칼을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막 전세계 글로벌 매출 탑10 안에 막 일본 기업이 6개, 막 많을 때 막 7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기사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제2의 진주만 공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미국이 결심을 합니다. 1985년도 뭐가 나와요? 플라자 백화점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일본이랑 서독이랑 앉혀놓고, 야,
일본 에나 너네 강세로 가져가라. 에나 강세로 가져가고 서독 마르카 너네도 강세로 가져가라. 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서독과 동독이 서로 통일을 할 수 있는, 마르카가 무너져서 통일을 야기시키는, 그리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는 시초가 됩니다. 플라자 합의가. 자, 미국이 일본 불러놓고 너네 에나 같이 세게 가져가, 에나 강세로 가져가. 그래서 일본 반도체 기업들 어떻게 됐을까? 수출을 하는데 엔화가 강세니까 미국한테 경쟁이 안 돼.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 수출 경쟁에서. 그러고 나서 활용 정점을 찍죠. 1986년도 미국과 일본 반도체 협정이 들어갑니다. 반도체 협정. 반도체 협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냐면, 야, 일본 너네 반도체, 너네 기업들 앞으로 우리한테 생산 원가 공개해. 그리고 너네 반도체 업체 미국의 시장 점유율, 너네 일본의 미국 제품, 미국 반도체를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높여. 그 뜻은 뭐예요? 일본에 무조건 20%는 미국 제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협정을 5년 동안 유지를 시킵니다. 5년간 협정이 들어가요. 1986년도 협정하고 그 다음 2차 미일 반도체 협정이 91년도에 체결이 됩니다. 근데 96년도에 어떤 일이 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91년도에 2차 미일 반도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야, 너네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미국이. 일본한테 어떻게 해요?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역 보복을 시작합니다. 이거 얘기 잘 들으세요. 앞으로 중국한테 일어날 일들이야, 이게. 지금 코인 방송을 틀었는데 무슨 미일 반도체가 어떻고 이게 어떻고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중국한테 일어날 일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일들입니다. 과거와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시장을 투자할 수 있어. 참여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 자, 1996년도 3차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합니다. 뭐 혹자는 뭐 2차라고도 해요. 96년도가. 91년도는 뭐 2차가 아니고 그냥 넘겨뛰는 거고. 근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3차라고 할게요. 아이러니한 게 1996년도 3차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고 97년도에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1등 기업을 딱 매겼어. 누가 1등 자리에 올라갔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인텔. 그 해 7위에 올랐던 기업이 있어. 누굴까? 7위. 우리 삼성전자가 7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해요? 크게 성장을 시켜줬고, 성장을 시켜서 망하게 할 때 우리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살살 피해서 삼성전자가 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미국이 일본을 치면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TSMC라고 대만, 우리 한국, 얘네 빼고는 다 미국입니다. 다 점령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와 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 미국이 한국이랑 대만한테 반도체 너네 중국이랑 협조하지 마.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 너네 우리한테 공장 지어. 중국에 있는 공장들 미국으로 옮겨. 이전해. 지금 그러고 있죠. 대만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누구랑 지금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북한과 대립을 하고 있죠. 우리 주한미군, 미군이 들어와서 북한과의 대립에서 어떻게 돼요?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해주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 누구랑 지금 투닥거리고 있죠? 중국과 투닥거리고 있죠. 이번에 우리 낸시 펠로시 누님이 대만 갔죠. 그런 것들이 아직
그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네 우리가 있다 지켜줄게. 반도체 갖고 와라.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안정을 유지시키게 해줄게. 대신 너네는 반도체 같은 것들 공장들 미국으로 다 이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의 뭐 대립에서 지켜주고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청구서가 이번에 반도체 이런 것들 생산 공장 건설하는 거 이전해라. 청구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바이든을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무슨 뜻일까? 피리만 불면 삼성이든 TSMC든 테슬라든 다 미국으로 유턴을 해. 콜을 해. 원래 테슬라가 그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그 독일에다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 유가가 비싸고 천연가스 비싸고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핑계지만 뭐 진짜 비싸기도 하고 지금 독일에 지으려고 했던 공장들을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지금 콜을 하고 있습니다. 리콜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뭐 우리 엔비디아하고 뭐 반도체 기업들이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국과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면은 얘네 기업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듣지 않을까요? 삼성 우리 순순히 말을 들어야 되나요? 미국 기업들은 어쩔 수가 없어. 자, 엔비디아 주가 빠졌던 거 어떤 것 때문에 빠졌죠? 엔비디아가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군사적으로 기밀한 민감한 기술력을 유출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화하고 계속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엔비디아 어떻게 돼요? 미국 얘기 따라야지. 음모론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중국이랑 엄청 친하대. 중국과 친하대. 그래서 미국을 뭐 배신할 수도 있고 참 음모론 좋아하셔 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는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뭐 민주당 편도 아니고 공화당 편도 아니다. 사업가다. 지네 기업이 잘 굴러갈 수 있고 규제나 정책들이 돈만 벌게 해줄 수 있으면 사업가다. 무조건 장사치다. 가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테슬라를 좋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전기차가 그렇고 얼마 전에 또 우리 휴먼 로봇 $20,000였나? 그래서 그 로봇을 사면은 설거지도 하고 막 집안일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를 살까요? 애플을 살까요? 그리고 또 뭐 아마존을 살까요? 뭐 메타를 살까요?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미국 주식 하면은 뭐 제일 유명한 게 테슬라, 애플, 뭐 메타, 아마존 이런 거니까. 근데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로봇이라던가 뭐 스페이스 A라던가 우주여행도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지언정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중국과 미국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죠.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누가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읽을 줄 알아야 돼. 테슬라가 될 겁니다. 테슬라가 될 거예요. 중국에 공장 설치해 놓은 것들 테슬라 받겠죠. 미국이 중국한테 규제를 하고 무역적이라든가 뭐 관세를 매긴데 누가 가장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까? 테슬라. 우리는 음모론 해가지고 막 중국이랑 테슬라가 친하고 뭐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것만 들으니까 야 괜찮아 미국이 뭐 안 해줘도 민주당 싸워도 중국이랑 친해 그러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미국으로 다 유턴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 게 뭐 포드라던가 뭐 제너럴 모터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또 전기차를 한다고 또 발표를 했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포르쉐 또 상장됐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테슬라가 전기차를 지금 앞서가고 있어서 그러지 언제든지 테슬라 자리를 전기차 부분에서 넘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 무궁무진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좀 리스크는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이 왜 좋아질 건지, 지금 뭐 카카오톡 네이버 떨어져서 힘들어요, 뭐 코스피가 얼마 뭐 떨어져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요,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화 한 달에 200만원 250만원 월급을 받는데 원화 가치가 삭제가 됩니다, 200만원을 버는데 실질적으로 버는 건 160밖에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 걱정하실 거 단 한 개도 없어. 부동산 가격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거 단 한 개도 없다. 왜? 앞으로 한국의 역할이 진짜 많이 커질 겁니다. 굉장히 커질 거예요. 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 중국이 기존에 생산을 하던 생산 라인이라던가 수출품들, 요런 것들 누가 만들게 될까? 베트남, 태국, 뭐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제조업을 갖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도맡아서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유력한 게 중국과 수출품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만약 EU가 무너진대, 그러면 우리 유로화 화폐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한국 유력하다. 왜? 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축통화, 달러, 엔화, 위안화, 파운드화, 유로화, 얘네 5개, 위안화 빼고 공통점이 있어. 4가지. 달러, 엔화,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 4가지 공통점이 뭘까? 4가지가 아니다. 3가지. 달러 빼고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3가지 공통점 뭘까? 얘네 3가지 화폐의 공통점은 미국의 지배력을 받는 화폐라는 겁니다. 왜? 일본 엔화, 방금 말씀드렸죠.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일본은, 미국이 일본을 키워주고 데리고 가는 이유는 지금 막 뭐 상시사업 해가지고 막 뭐 환율에 개입 안 한다 뭐 한다 미국 재무부에서 뭐 얘기하고 막 얘기 나오고 있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엔화를 기축통화 자리에 있는 거는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왜? 히로시마 딱 맞았기 때문에 얘네는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대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이미. 자, 엔화 그리고 유로화. 유로화는 왜 그럴까? 마샬 플랜 배우셨죠? 전세계 2차 대전 딱 끝난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힘들었어. 전쟁하고 나니까 힘들어. 근데 그때 구세주로 등장했던 게 누구예요? 미국. 마샬 플랜이라고 돈을 미친듯이 찢어대서 경제적 원조를 해줬어. 지금의 유로화 자리에 있게 된 게 누구예요? 달러다. 달러가 없었으면 유로화 그렇게 못 컸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력이 있는 거 유럽 마켓을 지금 누가 가져가고 있다?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 기존에 러시아가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원자재, 원유 이런 것도 마켓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번에 뺏은 게 누구다? 미국이다. 자, 유로화 미국의 지배력 안에 들겠죠. 그리고 파운드와 마지막. 파운드와는 왜 그럴까? 1976년도 영국이 뭐를 해요? 선진국 최초로 IMF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구제금융을 받아요. IMF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에요. 달러를 빌려주고 나라가 막 우리 영국에서 영국병 요람에서 그 무덤까지 배우셨죠? 그거 지난 영상 꼭 보세요. 영국이 무너질 때 도와줬던 게 누구예요? 미국이다. 달러다. 그러면 유로와 파운드와 그리고 또 엔화 3가지 얘네 공통점은 달러의 지배력 안에 있다. 지배력 안에 있다. 위안화 빼고. 위안화가 이런데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 위안화가 뭐 달러를 뭐 지우고 달러는 뭐 없어질 거고 100년마다 뭐 바뀌고?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유로화가 없어진다. 유로화가 깨진다. 라는 말은 유로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달러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화폐가 들어와야 돼. 그게 누가 될 거다? 원화가 될 거다. 우리나라 원화가 될 거다. 왜?
미국이 지배를 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카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왜? 어떤 카드?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이런 핵심 카드를. 이해되셨죠? 좀 딥하게 들어가면은 멤버십 영상이 너무 겹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삼성전자 그리고 또 뭐 있죠? 카카오톡, 네이버 주식 어떻게 할까요? 뭐 많이 뭐 지금 마이너스 30% 40%예요. 걱정할 거 없다. 지금이야 힘들지만 달러 강세 꺾이면서 달러 하락하면 누구 화폐, 어느 나라 화폐 가치가 쭉 올라갈 거다? 원화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다.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거를 진짜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코스피, 원화, 부동산 끝장날 겁니다. 끝장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한국에 사는 걸 진짜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돈만 많으면 우리나라만한 데가 없어. 우리 외국 뭐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온 거 말고 외국에 사시는 분들 하나같이 이런 얘기 하죠. 한국이 진짜 편했지. 한국 음식이 뭐 제일 맛있지. 한국이 제일 좋지. 돈만 많으면 한국만한 데가 없다. 한국만한 데가. 이해되셨나요? 거기서 코인 이슈가 뭐를 만들게 해드릴 거다? 돈만 많으면. 돈만 많게 해드릴 겁니다. 한국에서 살든 뭐 어디 뭐 감에 가서 살든 미국에 살든 그런 거는 우리 코인 이슈 가족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코인 이슈가 뭐만 해드린다? 돈만 많으면. 이 부분은 충족시켜 드릴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인이든 경제든 뭐 주식이든 다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는 거 열심히 쫓아만 오시면 그냥 코인 이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중간 이상은 가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단 한 개도 없다. 코스피, 원화, 부동산 걱정할 필요도 없다. 요거 이런 흐름들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주식을 사든 코인을 사든 또 마찬가지야.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저번 방송에서 지갑을 열게 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야 된다. 똑같아.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이런 거시적 경제 상황을 알고 국가적 이런 그 돌아가는 뭐랄까 동향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기업들이 만든 코인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핵심을 잡을 수 있고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